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 시간 저녁 맛있게 지금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전달토록 할게요. 오늘 주가는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선주 나름 좀 희망을 갈았는데 오늘은 완전 희망을 꺾어놔 버렸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꺾였다고 해가지고 계속 밑으로 처박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만 버텨봅시다. 또 좋은 일이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 회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확신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던데, 정부가 이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그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확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른바 돈맥 경화, 동이 아니고 돈이에요, 돈. 이 돈맥 경화를 뚫는 선선한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 아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죠. 주주가치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니까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이 결정됐다고 했는데 지난 6일 날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 개선에 더해서 기업 스스로의 가치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답니다. 병행되어야 하는데 기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그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우선 공정 그리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인데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뭐냐?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 공매도 근절, 진입 그리고 영업, 퇴출 이 전 단계에 걸쳐서 유사 투자 자문업 규율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사전 감시로는 자진 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신고와 제보, 보상금 확대 등이 있어요. 사후 제재로는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도입하고요. 행정 제재 다양화 등을 추진을 합니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와 그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처벌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또 자본시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인데 접근성을 높여서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6개 방안을 내놨더라고요. 외국인들의 아이디를 폐지하고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사 영문 공시를 의무화한다.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 시장의 그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장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제 개선, 그리고 IS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거고, 대체 거래소 출범, 그리고 비상장 주식장 제도와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정부 주관 국내외 기업 설명회 강화와 금융교육 강화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주주가치 기업 경영을 바로 세우기도 이제 추진한다는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오는 7월에 시행될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뿐만 아니라 이 추진 예정인 의무 공개 매수, 전환 사채, 자사주, 인수 합병 이런 제도 개선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배당 권리자가 확정된 후에 배당금 액수가 확정됐는데 금융위가 이제 절차를 개선한 결과라고 하죠.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의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하죠.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그리고 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좀 활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K 증시는 안 하는 게 현명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쪽팔리잖아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지 좀 어떨 때는 좀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 관료들이 잘 해야 돼요. 관료들. 응? 정책 이반자들이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죠. 그리고요. 현재 그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 TSMC가 일본 내에서 첫 번째 공장 개소식을 열었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 매출에서 TSMC 매출이 한 60%를 넘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지난해 59%였던 TSMC의 매출 점유율이 올해는 한 62%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대만 기업들이 매출 점유율 합계가 67에서 70%로 올라갈 것으로 최근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는 10%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도 한 12에서 한 11%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TSMC 점유율이 3%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동안에 삼성전자, 중국의 화원그룹 등 기타 기업들의 점유율이 각각 1%포인트 정도 가량 내려갈 것으로 현재 보이는 거죠. 이 파운드리 시장의 전체 매출 규모는 지난해 1174억 달러에서 올해는 1316억 달러예요. 그래서 약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TSMC가 24일 날 일본 큐슈죠. 구마모토현의 제1공장 그런 개소식을 열었는데 올 봄에 제조 장치의 반입과 설치 등을 거쳐서 한 4분기쯤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서 일본 정부 그 지원 체계 결과예요. 일본은 이 공장이 최대 4,760억 엔 정도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고 27년 말에 가동을 목표로 지을 예정인데 하여튼 TSMC 구마모토 제2공장에는 6조 한 5천억 정도로 지원할 방침인가 봅니다. TSMC의 창업자가 개소식에서 1공장에 대해서 일본 반도체 생산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포스는 이번 개소식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일본의 반도체 산업 지형을 만들 그런 사안이다. 미래를 향한 대담한 조치라고 평가를 하죠. 또 일본이 큐슈하고 도호쿠, 홋카이도 등 세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포괄적인 반도체 제조의 생태계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아직 계획 초기 단계지만은 일본 내 세 번째 TSMC 공장 유치를 위한 지역 간의 경쟁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아쉽기는 하네요.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점유율이 일본에 진출한 TSMC는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도 진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